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가조건은 방정식 fx 이퀄 0에 실근은 알파와 베타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곧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뿐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조건은 함수 fx의 극소값은 -4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두 가지 조건만 보고도 우리는 이 fx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 그래프의 개형은 3가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대와 극소가 모두 다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잠깐 미분계수가 0되는 점이 있지만 극대와 극소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미분계수가 0되는 점이 없이 그냥 쭉 증가하는 이런 경우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뿐인 경우는 어느 경우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근은 무조건 하나만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예선 탈락이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x축이 어디에 놓이든 하나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x축을 잡으려면요, 2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경우겠죠. x축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여기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 여기 다른 한 x축과의 교점이 베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딱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조건에서 봤더니 fx의 극소값은 -4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극소가 되는 점이 결국 x축과 딱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극소값은 0이 됩니다. 그럼 이건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예선 탈락이죠. 결국 남는 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 -4다라는 얘기는 여기 극소가 되는 점의 y좌표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거 정리해서 그려볼까요? 이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2,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면서 그 다음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록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여기 x축과 접하는 요점이 알파, 그 다음에 요게 베타, 그 다음 극소가 되는 요점 있죠. 여기 이렇게 그냥 표시해 볼까요? 요점의 y좌표가 -4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fx의 함수식도 적어볼 수가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것은 x-알파의 제곱, 왜냐하면 알파에서 x축에 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 x-베타다,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fx의 실체를 조금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요 2가지 조건만으로도. 자,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으니까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f'알파가 0이다 그랬는데, 당연히 x는 알파인 지점에서 극대값을 가지면서 그 극대값이 0이죠. 그래야만 x축에 접하기 때문에, 따라서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나 극소를 가지려면 미분계수는 0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f'x를 구해보셔도 됩니다. 요거 곱의 미분법 해보시면 2배의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x-알파로 묶어주면요, 여기는 누가 남는 거야? 2배 x 빼기 2배의 베타가 남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그냥 x 빼기 알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x는 x-알파에 그 다음에 3x-알파 2베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x는 알파에서 f'이 0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기억은 참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은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알 수가 있냐 하면, 극소값이 -4다라는 것부터, 요거로부터 우리가 니은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4인데 이거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심화 내용이 있어요.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심화 영상 내용에 보면 요렇게 3차함수의 극대 또는 극소값이 0이 되는 경우 그 경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있죠. 알파가 딱 x축에 접할 때고요. 베타는 안 접하면서 만나는 경우인데 요때 요 극소가 되는 점이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예,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심화 영상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런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x는 알파에서 미분계수가 0 되는 건 이미 확인을 했고요. 그럼 또 한 군데 미분계수가 0 되는 쪽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가 이퀄 0이 되는 x 값을 구해보면 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자 3분의 2 알파 플러스 2 베타인가요? 네,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것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와 같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f'x를 구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기억도 f'x를 안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었듯이 요 2대1 내분점이 된다라는 것도 사실 f'x를 안 구하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심화 영상을 봤고 거기에서 여기가 2대1이라는 것을 한 번 이해했고 그걸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어쨌든 그래서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바로 극소가 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로부터 어떤 식을 얻어낼 수가 있냐 하면 f의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 요거 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요. 여기는 알파를 빼는 거니까 3분의로 통분하면 3분의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3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뭐가 되면 3분의 2 베타 빼기 2 알파 이거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를 넣어주시면 3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면 얘는 9분의 4에 베타 빼기 알파에 얼마가 되는 거고요.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정리하면은 3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로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얘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7분의 4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과 같은 거죠.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어디 있겠죠? 마이너스 4다. 극소값은 마이너스 4다라는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부호 바꿔주시고요.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남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얼마? 27 되는 거니까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알파와 베타가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실수가 돼야 되고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실수가 되는 경우는 3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됐죠? 따라서 베타는 뭐가 되냐 하면 알파 플러스 3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디귿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요. 디귿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f의 0의 값이 16이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f의 0의 값을 구해보면 f의 0은 자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0 넣으면 알파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즉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가 16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봤던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걸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알파 플러스 3이 되겠죠?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3 넣었으니까 얘가 16이 되는 거고요. 요거 전개해서 넘겨서 정리하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플러스인가요? 네. 그 다음 플러스 16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풀어본다면 0, 16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맨 앞에 거분의 맨 뒤에 거의 약수 중에 하나니까 4, 2 이런 건데 느낌상 딱 4입니다. 근데 그냥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여야 되겠죠? 여기가 전부 다 플러스니까 맨 마지막 0 되려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 다음 4, 그 다음 마이너스 16 해서 0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얘는 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이퀄 0인데 알파는 지금 실근입니다. 즉 알파 값이 실수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는 실수가 안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파는 얼마고 마이너스 4고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6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17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보기에서는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디귿은 거짓이구나, 잘못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역, 니은, 뒷 중에 기역과 니은만 참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